제 채널에 달린 댓글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시사하는 면이 있어서 댓글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에요. 지금 현재는 댓글을 쓰신 이때는 40대 중반이라고 하셨고요. S대라고 하니까 서울대겠죠. 공대를 졸업한 이과 학생이셨습니다. 자, 보시면 수학을 굉장히 잘하지만 국어나 영어는 신내림에 의존했다. 아무래도 이공계 분들이 국어나 이런 언어 보다는 수리, 과학 이런 쪽을 더 잘하세요. 그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 나와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보면요.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이 같다. 변수 하나, 연산자 하나가 그 의미가 분명하고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이 같기 때문이죠. 그 언어는 이것과 다른가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분들에게는 특히. 자, 여기 변수 하나, 연산자 하나 그 의미가 분명하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뚜렷하고 한정돼 있어서 그것이 아니면 다른 뜻.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마치 딱딱한 블럭이 늘 같은 용적, 그러니까 같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처럼 늘 일정합니다. 숫자가 그렇죠. 근데 단어는 사실 그 단어 안에도 몇 가지 뜻이 있고 그 뜻이 1번, 2번, 3번 그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1번도 어떨 때는 1-1, 2번도 2-1, 2-2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는 이런 뜻일 거야.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어. 라는 것들을 학습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지금 이렇게 쓰였나 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단어가 숫자처럼 단 하나의 뜻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 좀 다르게 쓰인 경우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런 뜻도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였겠지, 이거였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봐도, 이거 말고요.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문장을 두 사람, 이공계 쪽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분이 똑같이 본다면, 한쪽 분들은, 이 단어가 이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 이 문장은 이런 의미겠구나. 이렇게 본다면, 이공계 쪽 분들은 마치 수학 어떤 식을 써놓은 것처럼 언제 어떻게 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 그 식은 늘 똑같잖아요. 그것처럼 이 문장을 다른 상황에 갖다 놓더라도 늘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밥 먹었어? 이거 어때요? 그냥 밥 먹었냐 이거죠. 근데 밥 먹었어? 이거 그냥 사실 진짜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인사인 경우도 있죠. 아니면 밥 먹었어? 이러기에 너 급한데 밥은 그래도 잘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니? 이런 의미도 되죠. 아니면은 밥 먹었어? 바빠 죽겠는데 너 밥을 챙겨 먹을 시간이 있었니?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되죠. 화용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쨌든 그냥 자동적으로 수학을 잘한 게 아니라 공부를 했으니까 잘했겠죠. 근데 다른 과목도 역시 똑같이 공부를 했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학습 능력을 갖고 있고 학습 성취를 하는 분들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학에 갔을 때에도 공학 수학은 흥미가 있었지만 다른 전공 과목은 영어로 된 원서가 잘 읽히지 않아 공부가 힘들었고 자연스럽게 대학원 진학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대학원은 전공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공에 필요한 공부, 또 논문 쓰고 이런 것들을 언어로 하게 되니까 대학원 진학이나 아니면 취업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했던 취업한 사람 또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의에 참가한다든지 회의에서 뭘 쓰고 자기가 이제 어쨌든 문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건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빨리 생각하고 내가 이 부분이 약하거나 또는 내 자녀가 이런 게 좀 약하구나 해가지고 꾸준히 이 부분을 노력을 해야 개선이 되고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을 제가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이렇다라는 걸 알고 4년 동안 어떤 팀을 이루어가지고 독서 토론 비슷한 글쓰기도 하고요. 그런 걸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철학 쪽, 인문학 쪽 부분들을 의외로 잘했어요. 그걸 계속 했으니까 그런 텍스트를 읽고 생각하고. 근데 이런 이공계 분들은요, 어떤 부분을 해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이렇게 옆으로 퍼지질 않아요. 딱 그것만 듭니다. 그래서 철학 텍스트가 쉽지는 않잖아요. 철학적 사고라든가 철학의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문학을 또 잘 못 읽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시를 읽을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를 했으니까 소설을 잘하지 않냐. 근데 장르가 바뀌면 여기에 또 적응이 하는데 특별히 노력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소설은 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두루두루 필요한 부분에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가면 되는데 지금 이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까요? 본인들이 노력을 했겠죠. 근데 본인이 언어와 언어 너머에 있는 그 어떤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후 개발자에서 관리직 쪽으로 직무가 변경되었고,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 할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외국계 마트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을 했었대요. 그런데 매장 관리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승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승진을 하게 되니까 관리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서류 이런 쪽에서 영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아예 못했거든요. 그래서 승진을 한 게 그분한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관리직 쪽으로 직무가 변경되고 이러이러하니까 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것이 바로 독해력입니다. 참 안타깝죠. 업무 중에 많은 문서와 텍스트를 보게 되지만 제 업무의 크리티컬한 내용이 아니면 대부분 머릿속에서 휘발되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독해력은 20대 후반 되면서부터 계속 내리막을 걷습니다. 노화가 되니까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알고 그때 다루는 텍스트가 좀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문서를 딱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신이 하는 업무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딱 보면 알지만 그 외적인 내용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한테 한 과장급 정도 되시는 분이 연락이 왔는데 후배가 갖고 와서 서류를 딱 보여드리면서 이거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옆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부담스럽고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외부에서 메일이 딱 왔을 때 그 메일을 읽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업무로 회사 외부에서 뭔가를 의뢰하는구나.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메일이 힘드냐라고 해서 제가 받아봤거든요. 상당히 난해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어려운 거죠, 그분한테는. 자,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본인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나아질 수 있는지 본인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독해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보세요.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문서도 명징하지 못하면. 근데 이분 글 되게 잘 쓰셨어요. 그죠? 얼마나 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잘 쓰고 계세요. 잘 쓰는데 본인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된 것들은 이렇게 잘 쓰시겠지만 지금 명징하지 않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글을 다 정확하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쓴다.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학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표준적으로 쓰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식으로 이렇게 좀 모호하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분이 이제 좀 당당하게 이렇게 쓰면은 오해할 수 있어. 분명하게 나 잘하지 않아.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어디 가도 문제 없어. 아마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뭔가 좀 본인이 이렇게 위축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후배 사원인 경우 더 쉽고 명확하게 의문이 들지 않도록 작성해라 라는 지시를 합니다. 의문이 들지 않도록. 근데 이것도 사실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또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의문이 안 들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제시를 한다거나 쓰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 글은 이런 식으로도 이해될 수 있고 저런 식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거를 폭넓게 알고서 한쪽으로 이쪽은 좀 차단하고 이렇게 쓰는 글쓰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아쉬우신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지시를 하지만 본인이 아마 그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읽다 보면 이건가 저건가? 근데 이건가 저건가라는 이 글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 이 정도까지 가신 것도 사실 굉장히 잘 읽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거기서 이걸까 저걸까 이런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독서를 잘하고 싶은 욕망은 너무 강렬해서 때때로 독서 습관을 들이려고 시도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졸음이 몰려와 매번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좀 연락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이 그 구글 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드렸거든요. 근데 답이 없었어요. 혹시 이제 구독을 취소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저하고 좀 얘기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이고 제 자신과 그리고 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독해력을 정말 길러보고 싶습니다. 자, 보셨죠? 그냥 넘기거나 뭐 아니면 이제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또는 어떤 취업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넘길 만한 일이 아닙니다. 뭐 문제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하게 또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본인이 좀 더 발전하도록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이제 자기계발서 하면 거의 다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벌 수 있을까?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 해서 경제에 관련된 책들이 이제 자기계발서의 주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또 자기계발서가 또 다른 쪽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을 잘 이해하게 되면요, 글을 넘어서 다른 것들을 이해하거나 소화하거나 사고하거나 판단하는 능력까지 같이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 읽는 능력 반드시 자신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